오늘은 일본 여성들이 말하는 한일 엔터테인먼트의 결정적 차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드라마와 음악에 없는 요소란 무엇인가? 한류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말하는 한일 엔터테인먼트의 결정적인 차이란?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국 드라마들만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음악 업계에도 그래미상 후보의 BTS와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전 세계에서 7천만 명이 넘는 블랙핑크 등 K-팝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런 한류 엔터테인먼트는 일본에서도 팬층이 두텁고 특히 여성들에게서는 한국 드라마밖에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몇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4번의 한류 붐이 도래해 더 이상 붐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인기가 정착한 한류 문화,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까지 폭넓은 세대의 K-팝, 영화, 드라마, 소설에서 여성 팬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류 팬들에게 도대체 한류가 무엇이 매력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몇 가지의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성들이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고 성공한 모습이 동경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사회생활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사투리를 듣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40대의 MC는 주인공이 좌절함과 동시에 우여곡절을 거쳐 자신을 성장시켜 멋진 사람과 만나는 설정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맞서는 강한 여성이 묘사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MC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임직원 등 중요한 직책에 배치된 여성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남성들만 임직원에 배치되면 여성 시청자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덧붙입니다. 53세 주부인 Y씨도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이 성공한 모습이 같은 성별 입장에서 보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환상형 드라마라고 부르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연애 드라마의 캐릭터도 일본 드라마의 여성처럼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Y씨는 10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푹 빠진 드라마는 삼국시대의 신라의 여왕을 그린 역사 드라마 선덕여왕. 학창시절에는 역사에 취약했지만 정권전쟁을 그린 내용에 마음을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선덕여왕과 같은 시대, 동시대 적의 입장인 백제를 묘사한 계백도 시점을 바꾸는 재미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는 것에 폭이 넓어져 갑니다. 한국 드라마의 장르는 일본에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호러 장르, 판타지 장르, 사회 드라마까지 있다며 넓은 폭도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짧아도 16화, 역사물이면 100화를 넘는 길이로 방송되기 때문에 평소에 불가능한 연애의 엇갈림도 그들의 이야기가 정성스럽게 묘사되기 때문에 납득이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도스카 씨는 봉준호 감독과 김기덕 감독의 연출, 각본, 배우의 연기의 질이 높다며 한국 영화를 긴 세월 동안 주목해 왔습니다. 드라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넷플릭스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조연의 스토리도 잘 묘사함과 동시에 각본도 훌륭했다며 하이에나는 무법자 같은 여성 변호사의 말에 명쾌함이 굉장하다고 말합니다. 26세 회사원인 K씨는 원래부터 일본의 게임, 애니메이션, 아이돌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K-팝 아이돌을 팔로우하느라 매우 바쁘다고 합니다. 푹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일본의 인기 여성 아이돌 그룹 니쥬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을 때 과제곡에 쓰인 K-팝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K씨는 여성의 입장에서 멋지다고 느껴지는 여성 그룹이 많다. 특히 좋아하는 5인조 그룹 있지는 강한 여성을 묘사하는 노래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한류 드라마의 매력은 여성의 말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등장한 개요 대학생인 S씨는 여성 주인공이 바보 취급을 받아도 무서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 위해 욕을 사용하는 장면은 보고 있으면 속이 시원해진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욕을 하는 걸 훌륭하다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상대 남성도 저런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공감하면 되는 거야. 게다가 K-팝은 음악적으로 본다면 화려한 댄스만 있는 비교적 획일화된 장르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 댄스를 빼면 새로운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일시적인 붐이 끝난 후에 새로운 음악을 그들이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콘텐츠에도 악플을 다는 건 간단하지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악플을 다는 것만큼 보기 흉한 것도 없답니다. K-팝의 음악은 꽤 범위가 넓다고요. 일본의 TV에서 보는 것들은 먼저 인상적인 댄스가 눈에 들어오겠지만 본인이 한번 본 것을 기준으로 다 아는 듯 쓰고 있네요.
댄스뿐만이라면 라디오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까요? 수많은 일본의 탑 아티스트들도 K-팝의 음악성의 재미에 대해 입을 모아 말하기 바쁘고 많은 서양 팝 가수들이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있다고요. 비판하려면 좀 더 폭넓은 시야로 보고 그리고 들은 후에 비판하는 게 좋겠네요. 획일적이고 새로움이 없는 콘텐츠라고 한다면 콜드플레이와 에드시런 등 영국과 미국의 수많은 천재 아티스트들은 도대체 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걸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양 각국의 빌보드와 랭킹에 항상 높은 순위에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 그런 음악은 PPAP 이외에 따로 뭐 있었나요? 한국도 일본처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인기가 높아요. 단지 아이돌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뿐이에요. 한국의 음악 랭킹을 보면 탑10 이내의 아이돌의 음악은 두세 개 뿐이죠. 나머지는 락, 발라드, 트로트, 힙합입니다. 취향의 문제지만 노래도 좋아요. 아무리 멋있다고 해서 노래를 못한다면 봐줄 수가 없어요. 이 댓글 단 사람 획일적인 댄스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한 걸 봐서는 거의 K-팝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얄팍한 지식인 것을 알 수 있다.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10곡 정도는 제대로 된 K-팝 동영상 등을 보고 나서 댓글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숫자와 순위에 이상하리 많지 집착하는 이상한 팬들이 많은 탓에 빌보드에서도 미움받기 시작했죠. 실제로 빠른 시기에 사라질 겁니다. 성적 소비라고요. 저런 화려한 댄스는 일본에는 없어. 겨울연가 이전부터 한류 팬입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매력에 빠졌지만 최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기사를 보면 의문이 느껴져요. 개인적인 시점이지만 일본의 엔터테인먼트의 한때에는 성공한 여성도 잔인함도 에로티시즘도 폭력성도 언제나 있었어요. 한때 드라마에서도 꽤 긴 내용이 많았죠. 가수에서도 걸크러쉬계의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볼 때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뒤처진 이유는 일본 사회 그리고 저희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여러 면에서 재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별로 한류는 보지 않지만 유럽 드라마를 좋아해서 검색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잔인한 묘사도 있어 깜짝 놀라지만 각본이 깊고 카메라 워크는 예술적이어서 일본의 드라마의 차이를 즐기고 있어요. 어느 나라 것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라면서 일본 드라마를 비난하는 것은 간단하겠지만 일본의 드라마에도 좋은 작품은 있으니 기대하고 있어요. 다양한 나라의 드라마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행복을 느낍니다. 최근 저도 영국과 독일의 드라마를 자주 봐요. 미국 드라마와 다른 시점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기대하고 있답니다. 일본 드라마도 좋은 작품은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그리고 어떤 것도 범위가 넓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즉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때때로 일본의 드라마 콘텐츠는 정치적 올바름 탓에 재미가 없어졌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 올바름 그 자체는 한국과 서양 그리고 해외의 분들이 일본보다 훨씬 심해요. 오히려 그런 여러가지 사회 문제와 다양성의 정면으로 마주보고 표현함과 동시에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려고 하는 와중에 재미있는 작품이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우수한 재능이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여럿 계시지만 스폰서와 경영층이 생각이 달라서 질 높은 작품을 만든다든지 장기적으로 육성한다든가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바로 팔릴 것 같은 작품만 만듭니다. 그렇게 비용적인 효과를 볼 생각만 하기 때문에 질 높은 작품이 만들어지기 힘든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댄스는 일본에도 사실은 잘하는 아이돌이 여럿 있지만 역시 음악이 너무 허접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틀고 싶지 않은 음악이라고나 할까? 자니스는 뭐 소속사가 크니까 꽤 다양한 아티스트가 서포트를 받고 멋진 노래도 나름 있긴 한데 어째서인지 몰라도 그걸 데뷔시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미지가 계속 허접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야. 드라마, 영화도 참신한 내용의 작품도 종종 일본에서 만들어지는데도 일본은 신인의 실력을 늘리려고 하지도 않고 큰 제작사에서 신중하게 만든 참신함이 전혀 없는 작품에만 돈을 쓰고 있어. 어쨌든 보수적이고 모험을 하지 않아. 쿠도칸쿠로 시대에는 조금 언더그라운드 느낌이 나는 작품이 당당하게 메이저로 수출되었는데도 말이야. 일본과 한국 드라마의 차이 그냥 각본 차이예요. 각본이 전부야. 일본 드라마는 얕아. 부작수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멍청하게 단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뿐이고 뻔한 스토리를 전개하지. 전혀 깊이도 철학도 미학도 없어.
만화 이하야. 연애 드라마도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하기가 어려워. 한국 드라마는 귀족이나 기억상실과 같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전개가 많아서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15년 전부터 겨울연가 부근에서 정보가 멈춰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5년간 한국 드라마의 진화는 그야말로 대단해.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 서민들의 삶을 그린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젊은이들의 힘든 삶 그대로를 주제로 한 작품 등 마음을 뒤흔드는 명작이 많아. 강한 여성을 묘사한 작품은 일본에도 있어. 그냥 전달하는 힘, 각본, 연출, 배우의 연기력이 약하다. 인물 묘사가 약하다. 상상력도 창의력도 약하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해. 진부한 내용의 대본이면 배우도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천하의 유명한 배우여도 각본과 연출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삼류 배우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각본과 연출가가 육성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그냥 배우가 연기를 너무 못해. 이 기사는 한국의 드라마 음악이 일본보다 위라고 이미 결정지은 후 덤비고 있지만 애초에 그게 틀렸다. 한국 영화를 일본에서 리메이크 써니, 일본 영화를 한국에서 리메이크 백야행. 결과는 말 안 해도 알겠죠네요. 특히 백야행은 더 이상 일본판이라고 말하면 안 될 정도의 수준, 그리고 훌륭함이에요. 저는 한류 드라마 K-팝을 좋아하지만 각국의 특기 분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애니메이션이려나? 애니메이션의 일본은 세계에 진출했잖아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한류를 좋아하는 일본 여성들에게 왜 한류에 빠졌는지 묻는 기사에 일본 내두익의 댓글 괴리가 재미있습니다. 저는 댓글 중에서 재미있는 것이 K-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한국은 안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앞에 전제를 깔고 대답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 좋아하고 안 보는데 왜 기사에 와서 댓글을 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기사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댓글을 달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말이죠. 결국 자신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말을 반대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